급체는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위장이 멈춰버린 상태이고, 사열은 막힌 순환을 풀어주는 전통 치료 개념이에요.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 모두의 힐링을 생각하는 힐링 사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갑자기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아프고 속이 숨 막힐 듯이 더부룩해요.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잠깐만 나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싶은 순간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체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공감이 가는데요. 보통 이럴 때 한마디로 정리하죠. 아, 나 차했나 봐.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냥 급체일까요? 아니면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신호일까요? 급체가 오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찬물, 탄산음료, 소화제, 손가락 따기. 뭐라도 좋아 보이는 것을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급체는 집에서 해결해도 되지만 어떤 급체는 집에서 해결 안 되는 급체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장도 혹사시키고 심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신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에는 급체가 왜 생기는지, 어디까지가 생활습관 급체이고 어디부터는 병원 갈 급체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사열과 손따기 등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솔직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정도면 그냥 집에서 관리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면 바로 병원 가야겠다, 이 기준이 머릿속에 딱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급체를 훨씬 덜 겪게 만드는 생활 루틴 3단계까지 정리해 드릴 거라서 잘 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급체와 사열, 정확히 정리부터 할게요. 먼저 급체부터 딱 정리해 볼게요. 급체는 위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상태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가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음식이 위에 그대로 정체되면서 명치 통증, 더부룩함, 트림, 구역감, 식은땀까지 같이 오는 상태죠. 그냥 소화가 좀 안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위장이 한 번에 과부하 걸려서 일시적으로 셧다운 된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럼 사열은 뭐냐? 많이 들어보셨죠? 손따기, 피 빼기. 사열은 몸의 말초나 피부 가까운 곳에서 소량의 혈액을 빼서 정체된 기혈순환을 돕는 전통의학적 치료 개념이에요.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귀 주변 같은 데에서 아주 조금 피를 빼서 열감, 붓기, 통증을 줄여보겠다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손따기는 예전부터 행해져 오던 민간요법으로 과정에서 활용하면 좋지만 사열은 절대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고 전문가가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에요. 왜 굳이 급체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급체는 한번 체한 사건이 아니라 내 위장이 평소에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예요. 과식이 잦은지, 야식이 습관인지, 찬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게 급체예요. 그래서 한번 심하게 급체를 겪었다는 건 이미 위장이 오래전부터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급체 얘기 나오면 손따기, 사열이 같이 따라 나올까요? 급체가 심해지면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어깨, 등, 가슴 쪽까지 답답해지고 열이 위로 확 오르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기혈이 위쪽으로 치솟고 한 곳에 몰려서 정체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정체를 풀어보겠다고 손가락 끝이나 귀 같은 말초 부위에서 피를 조금 빼는 사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대에는 급체가 심하면 사혈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이 기준을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급체가 왜 생기는지 한번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예방이 쉬워지거든요. 위장은 원래 자동으로 움직이는 근육 주머니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잘게 부수고 위상과 조금씩 아래로 내보내야 정상인데 여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위장이 과부하 걸립니다. 이건 오늘 처리하기 너무 많은데 하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얼음 가득 냉명류 같은 차가운 게 갑자기 들어오면 위근육이 순간적으로 꽉 조여지면서 움직임이 떨어져요. 또한 몸이 살아남기 모드처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다시 말해 교감신경 항진 상태일 때는 소화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소화기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위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순간 위장이 잠깐만 나 일 못해 하고 멈춰버리는 게 바로 급체예요. 그러면 음식은 위에 그대로 정체되고 명치가 단단해지고 가스가 차고 숨쉬기도 불편한 느낌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사혈은 훨씬 단순하게 보셔도 돼요. 어떤 부위가 붓고 뜨겁고 아프고 딱딱하게 뭉친 느낌이 있을 때 그걸 혈류가 정체된 상태, 즉 순환이 막힌 상태로 보고 말초에서 피를 조금 빼주면 이 정체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혈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 피를 빼는 기술이 아니라 정체를 만들고 있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관점이에요. 사혈 자체는 전문 영역입니다. 우리는 생활 습관 쪽을 사혈 개념처럼 막힌 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써야 해요. 여기서부터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 따뜻한 물 천천히 마시기.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따뜻한 정도로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작은 모금씩 나누어 주세요. 위장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치, 배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는 것이 두 번째.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오른쪽 아래, 위, 왼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 순서대로 부드럽게 3분에서 5분 정도만 문질러 주세요. 정체된 가스가 빠져나가고 장 운동이 살짝 살아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눕지 말고 집안을 천천히 5에서 10분 정도 걷는 것입니다. 아, 나 힘들어 하고 누워있으면 오히려 위장 움직임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집 안만이라도 살살 천천히 걸어주세요. 소화가 쭉 순환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럴 땐 바로 병원입니다. 이 기준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급차겠지 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 통증이 쥐어짜듯이 온다, 숨쉬기가 힘들고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내린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1시간 이상 전혀 나아지질 않는다, 구토가 계속 나오거나 피 섞인 구토, 새까만 변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급체가 아니라 심장, 췌장, 담낭, 위장, 출혈 등 훨씬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사열, 손따기, 민간요법 전부 금지하시고 그냥 응급실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사열 손따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 자주체하고 급체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손따기의 도움으로 몸이 날아갈 듯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천 안 드려요. 감염 위험이 있고 잘못 찌르면 신경, 혈관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병원 진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을 판단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막혔을 때 순환을 도와주려 했다라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실제 사열 시술은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나는 뭘 바꿔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딱 3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급체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첫째, 식사 속도부터 줄이기입니다. 한 끼에 최소 15분 이상을 쓰기, 한 입 먹고 젓가락은 잠시 내려놓는 습관 만들기, 너무 배가 고플 때는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기, 급체의 절반은 빨리 먹는 습관에서 시작돼요. 둘째, 위장이 싫어하는 온도 피하기. 공복 상태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잔뜩 든 음료, 냉면, 이 3가지 조합은 반드시 피하는 게 좋아요. 식사 전후에는 미지근한 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위장은 너무 차갑지 않은 환경에서 훨씬 편하게 일합니다. 셋째, 식후 10분은 위장 산책 타임입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오늘부터 끊어보는 거예요. 집 안에서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기, 설거지, 간단한 집안일도 괜찮아요. 이 10분이 위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결국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 몸은 막히기 전에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급체, 소화불량, 잦은 체함, 이게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올 고장에 대한 예고편일 수 있어요. 오늘 드린 3가지 루틴, 식사 속도 줄이기, 찬 자극 줄이기, 식후 10분 움직이기, 이 3가지만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급체하지 않는다. 이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해석해드리는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보시고 나도 이제는 내 몸 신호를 좀 제대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꼭 함께 챙겨봐 주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 모두가 힐링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